여러분, 혹시 동네 경로당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만큼 어르신들로 가득 차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대체 그분들은 어디로 가신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경로당의 빈 의자가 상징하는 시니어 세대의 강력한 선언입니다.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경로당 문화는 쉼의 공간 혹은 소일거리의 공간입니다. 하지만 이 공간이 비어 있다는 것은 이제 시니어 세대가 멈춤을 거부하고 자기 삶을 재정의하기 시작했다는 명확한 신호탄입니다. 이들은 70세에도 심지어 80세에도 현역으로 뛰기를 원하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노인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 아닙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60대 이상 시니어 세대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예측한 2020년대 중반 이후의 노동시장 변화를 살펴보면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 후에도 재취업이나 창업을 통해 노동시장으로 돌아오는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그들은 은퇴자가 아니라 경험 사업가로 불리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경로당 대신 찾아간 새로운 곳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은 더 이상 시간을 소비하기보다 시간을 투자합니다. 경로당의 평상 대신 이들은 지식 플랫폼이나 전문 아카데미에서 자기 개발에 매진합니다. 5060 세대가 모여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스마트폰 너머의 놀이터인 디지털 커뮤니티가 그들의 새로운 사랑방이 된 지 오래입니다. 이 변화의 핵심은 자아 실현과 소득 창출이라는 두 가지 목표의 동시 달성입니다. 이들은 은퇴를 활동 정지로 보지 않고 오랫동안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재분배하는 세대 간 멘토링의 기회로 여깁니다. 예를 들어 40년 동안 특정 분야에서 일했던 퇴직 엔지니어는 이제 경로당에 앉아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는 지식 공유 플랫폼의 유료 강좌를 개설하거나 중소기업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그에게 노년은 소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의 지혜가 가장 빛을 발하는 황금기인 셈입니다. 결국 경로당의 빈 의자는 이 세대가 국가나 사회가 정의하는 정형화된 노년의 틀을 벗어던지겠다는 선언입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역할을 내려놓는 것을 거부하고 자신의 몸과 정신에 적극적으로 투자합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수준을 넘어 바이오 해킹처럼 최신 기술을 접목해 100세 현역을 위한 몸 관리에 집중하는 것도 이러한 선언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이제 경로당 문화가 사라진 그 자리에는 활동과 성장의 미래가 채워지고 있습니다. 시니어 세대는 이제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생산성을 높이고 세대 간의 지혜를 연결하는 핵심 플레이어로 우뚝 서고 있습니다. 빈 의자는 멈추지 않겠다는 이들의 강력하고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 역동적인 변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앞서 우리가 시니어 세대가 멈춤을 거부하고 지식에 투자한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분들이 새로운 지식과 디지털 무장을 마친 다음 대체 어디로 가실까요? 정답은 바로 노동시장입니다. 다만 이 노동시장으로의 귀환은 과거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전에는 은퇴 후 경제적인 이유로 단순 노동이나 일용직을 찾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지금의 시니어들은 자신의 커리어 전체를 걸고 돌아옵니다. 이들을 더 이상 은퇴자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이들은 자신의 40년 경험을 자본으로 삼는 경험 사업가입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55세 이상 고령층의 고용률은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이들이 종사하는 직종의 변화입니다. 단순 노무직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경영 컨설팅, 전문 기술 멘토링, 그리고 교육 분야에서 시니어 인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 분이 30년간 특정 제조업체의 생산 라인 관리자로 일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분에게 필요한 건 편의점 아르바이트가 아닙니다.
이분은 은퇴 후에도 중소기업 혁신센터의 제조 공정 효율화 컨설턴트로 파트타임 계약을 맺고 활동합니다. 한 달에 이틀만 출근해도 신입사원 수십 명이 따라잡을 수 없는 노하우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고액의 컨설팅 비용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니어 인력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젊은 세대가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데 특화되어 있다면 시니어 세대는 그 기술을 현실 비즈니스에 적용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노하우를 가졌습니다. 기업들은 이 지혜와 경험을 돈 주고 사야 하는 귀한 자원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기업들은 시니어 친화적인 고용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전일제 근무 대신 프로젝트 단위 계약, 주 23일 출근하는 유연 근무제, 그리고 명예퇴직자들을 재고용하는 시니어 인턴십 프로그램 등이 대표적이죠. 은퇴를 통해 경력의 마침표를 찍는 시대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제 시니어 세대는 그 마침표 대신 세미콜론을 찍고 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경력의 문장을 스스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이 경험 사업가들이 경로당 대신 어떤 지식 플랫폼에 모여 전문성을 더욱 키워나가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니어 세대, 특히 액티브 시니어라고 불리는 이분들은 대체 그 시간에 무엇을 하고 계신 걸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투자입니다. 과거에는 은퇴 후의 삶을 휴식이나 취미의 영역으로 구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시니어 세대는 다릅니다. 이들은 지식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가장 강력한 자산으로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니라 제2의 전문직을 위한 하드스킬 강화 과정입니다. 단순히 건강이나 여행 같은 소비재에만 돈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자신들의 경력을 갱신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돈과 시간을 아낌없이 투입합니다. 특히 디지털 전환 시대에 가장 부족하다고 여겨졌던 무기, 즉 기술 지식에 엄청나게 투자하고 계십니다. 이들에게 지식은 더 이상 교양 차원이 아니라 노동시장에서의 가치를 결정하는 핵심 경쟁력입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5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교육 과정의 인기가 폭발적입니다. 예전 같으면 요리나 서예 교실이 인기였다면 지금은 파이썬 같은 코딩 수업,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활용, 심지어 고도의 재무 모델링 같은 실질적인 디지털 기술 강좌가 수강대기 명단으로 가득 찹니다. 이러한 재학습의 트렌드는 전문화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생 쌓은 경험 위에 최신 기술이라는 날개를 타는 겁니다. 가령 30년간 영업 관리를 했던 60대 은퇴자는 은퇴 후 CRM 고객 관계 관리 시스템 구축과 데이터 분석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경험에 디지털 전문성이 더해지면 기업들은 그를 멘토가 아닌 실질적인 솔루션 제공자로 다시 채용하게 되는 거죠. 또한 정부가 제공하는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외에도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사설 전문 아카데미나 대학원 수준의 온라인 강의에 기꺼이 투자하는 시니어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문적인 지식의 재학습을 하는 노년층의 움직임은 기존의 은퇴 문화와 완전히 결별하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멈춤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전문 무장을 마치는 과정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이분들은 지식은 곧 힘이라는 격언을 삶으로 증명하고 있으며 이 새로운 지식과 전문성은 곧바로 다음 단계, 즉 노동시장으로의 당당한 귀환을 가능하게 하는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경로당이 텅 비었다고 해서 우리 시니어들의 커뮤니티 욕구가 사라진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훨씬 더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다만 그 커뮤니티의 주소가 물리적인 공간에서 디지털 공간으로 옮겨간 것뿐이죠. 맞습니다. 경로당의 역할을 대체한 건 바로 우리 손안의 스마트폰입니다.
지금의 시니어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네이버 밴드, 그리고 특정 주제를 공유하는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에 모여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동네 경로당에서 주로 날씨 이야기나 자녀들 이야기를 나누셨다면, 이제는 관심사에 따라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끼리 고도로 전문화된 정보를 나누는 형태가 된 겁니다. 실제로 모바일 빅데이터를 분석해보면 60대 이상 사용자들의 커뮤니티 앱 사용 시간이 급증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단순히 손주 사진만 보고 계신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 보시면 주식 투자 스터디, 5060 스마트폰 사진 강좌, 퇴직 후 제2의 삶 설계 모임 같은 방이 수백 개씩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경로당은 지역과 시간에 묶여 있었지만 이 디지털 커뮤니티는 시공간에 제약이 없죠. 제주도에 사는 분과 서울에서 은퇴하신 분이 함께 모여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 디지털 커뮤니티는 경로당의 단점을 완벽하게 보완합니다. 경로당이 주로 친목과 소일거리에 중점을 뒀다면 디지털 커뮤니티는 목적과 지식 공유가 핵심이에요. 앞서 우리가 시니어들이 재학습에 투자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 플랫폼들이 그 지식을 실제 활동으로 연결하고 서로에게 멘토 역할을 해주는 배움터가 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라이브 스트리밍의 경우 시니어들은 채팅창을 통해 실시간으로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받으면서 소속감을 느낍니다. 이들에게 스마트폰 속의 온라인 놀이터는 그저 시간을 때우는 공간이 아니라 새로운 지식과 네트워크를 쌓아 자아 실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주는 생산적인 공간이 된 겁니다. 결국 스마트폰 너머의 세상은 시니어들에게 동네 경로당 친구라는 제약을 벗어나 전국의 나와 같은 꿈을 꾸는 전문가들을 만날 수 있는 혁신적인 장을 열어준 셈입니다. 이러한 지식 기반 커뮤니티 활동은 자연스럽게 시니어 세대의 사회 참여와 소득 창출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바로 다음 챕터에서 이 네트워크가 어떻게 은퇴자를 경험 사업가로 변신시키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선 영상에서 시니어 세대가 멈추지 않고 재학습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나눴죠. 지식은 곧 힘이다. 이 명제를 몸소 실천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이 지식 쇼핑을 하고 계실까요? 과거에는 어떤 전문 지식을 배우려면 대학교 평생교육원이나 아니면 딱딱한 분위기의 학원을 찾아가야 했어요. 하지만 지금 액티브 시니어들의 새로운 곳은 바로 온라인 지식 플랫폼입니다. 줌이나 유튜브 대학처럼 실시간 비대면 수업이 일상이 된 거죠. 특히 국내외 지식 공유 플랫폼인 K무크나 클래스 100일 아니면 외국계인 유데미 같은 곳의 시니어 사용자 비중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 성인의 온라인 학습 참여율이 팬데믹 이후 20% 이상 급증했다는 보고도 있고요. 이분들이 단순히 취미 삼아 뜨개질이나 그림 그리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콘텐츠도 있지만 지금 시니어 세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전문성입니다. 즉시 소득으로 연결되거나 은퇴 후 자신의 경험을 상품화할 수 있는 지식들, 예를 들어 디지털 마케팅, 재무 설계, 부동산 재테크, 혹은 챗GPT 같은 AI 활용법 등을 배우는데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아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시니어 세대가 단순히 수박 겉핥기식으로 맛만 보는 것을 넘어서 전문 아카데미 코스를 선호한다는 겁니다. 그냥 듣고 마는 강의가 아니라 교육 이수 후 공식적인 인증서나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커리큘럼에 몰입하고 있어요. 특히 IT 분야의 코딩 부트캠프,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과정, 그리고 세대를 연결하는 교육 멘토링 프로그램 같은 전문 교육기관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기 개발 수준을 넘어섭니다. 이분들은 은퇴 후 10년을 현역으로 뛰기 위한
완벽한 전문 무장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다루는 디지털 네이티브 시니어가 된 이들에게 이 지식 플랫폼이야말로 경로당의 물리적 공간을 완벽하게 대체하고 있는 새로운 사회적 놀이터이자 미래를 설계하는 학교가 된 것이죠. 지식 플랫폼에서 무장을 마친 시니어들은 이제 어디로 향할까요? 바로 다음 챕터에서 이야기할 경험 사업가로의 변신입니다. 우리가 앞서 시니어 세대가 멈추지 않고 지식에 투자하고 심지어 경험 사업가로 노동시장에 복귀하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가진 가장 큰 무기는 대체 뭘까요? 바로 긴 세월 동안 압축된 경험과 지혜입니다. 문제는 이 엄청난 가치가 세대 간에 보이지 않는 장벽 때문에 쉽게 공유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이제 이런 장벽이 빠르게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가장 뜨거운 트렌드가 바로 세대 간 멘토링입니다. 흔히 멘토링이라고 하면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어린 사람에게 가르침을 주는 일방적인 구조를 떠올리기 쉬운데요. 세대 간 멘토링은 훨씬 입체적입니다. 시니어는 오랜 경륜과 산업 지식을 나누고 젊은 세대는 최신 디지털 기술이나 급변하는 트렌드를 가르쳐주는 영멘토링까지 포함하는 상호작용이죠. 이 멘토링이 중요한 이유는 MZ세대가 아무리 정보를 빠르게 습득해도 단시간에 얻을 수 없는 비정형화된 가치가 시니어의 경험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위기관리 능력, 사람을 읽는 통찰력, 그리고 특정 산업의 깊은 히스토리 같은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퇴직한 대기업 제조부문 임원이 새로운 스마트 공장 솔루션을 개발하는 30대 스타트업 대표에게 멘토링을 제공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젊은 대표는 최신 AI 기술을 알지만 50년 동안 현장에서 수백억짜리 기계를 다뤄온 시니어는 신기술은 좋지만 현장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노조 문제나 안전 규제의 사각지대를 짚어줄 수 있습니다. 이 노련함은 데이터 시뮬레이션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지혜죠. 이러한 세대 간 교류는 시니어의 삶에도 엄청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옵니다. 은퇴 후에도 내가 가진 경험이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만큼 큰 자아 효능감은 없거든요. 실제로 미국 은퇴자협회 등의 연구를 보면 사회적 연결 활동에 참여하는 시니어는 그렇지 않은 시니어보다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현저히 느렸다고 합니다. 지혜를 나누는 행위 자체가 최고의 정신 건강 및 치매 예방인 셈이죠. 이제 많은 기업과 사회기관들이 이 시스템을 정식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들이 대규모 명예퇴직을 시행하면서 숙련된 인력이 한순간에 빠져나가는 지식 유출 현상을 겪었는데 이 세대 간 멘토링은 이 지식 유출을 막고 동시에 젊은 인력의 빠른 성장을 돕는 핵심 전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단순히 경험을 나누는 것을 넘어 이것은 곧 인적 자원을 활용하는 가장 효율적인 인재 인프라 구축인 것입니다. 결국 시니어 세대는 더 이상 젊은 세대의 부양 대상이 아니라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지혜의 자원풀이 되었습니다. 이 세대 간의 벽을 허물고 지식의 교류를 촉진하는 멘토링이야말로 우리가 100세 현역 시대를 맞아 반드시 구축해야 할 사회적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선 영상에서 액티브 시니어 세대가 지식에 투자하고 심지어 노동시장에 돌아와 경험 사업가로 활동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멋진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뭘까요? 네, 바로 몸입니다. 과거에는 건강관리가 병이 나면 병원에 가는 것, 즉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유지보수였다면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현역 세대에게 건강관리는 이제 필수 투자이자 최적화의 영역이 되었습니다. 바로 바이오 해킹이라고 부르는 개념인데요. 쉽게 말해 내 몸을 최고의 성능을 내는 기계처럼 능동적으로 관리하고 업그레이드하는 겁니다. 액티브 시니어들은 건강을 더 이상 수동적인 숙명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자산으로 보고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이 투자는 철저히 데이터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단순한 건강식품 몇 개를 먹는 수준을 넘어섰어요. 예를 들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짜리 최첨단 수면 추적 장비나 고가의 웨어러블 기기에 돈을 쓰는 이유도 내 몸의 수면 효율이 몇 점인지, 회복 속도가 어떤지를 정확히 측정해서 다음날 활동에 최적화된 루틴을 짜기 위함입니다. 내 몸이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도록 과학적으로 해킹하는 거죠. 또 다른 예로 정밀한 DNA 검사나 마이크로바이옴 검사, 그리고 정기적인 심층 혈액 검사를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나에게 부족한 미네랄이나 비타민 D 수치 혹은 특정 영양소에 대한 민감도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영양제나 식단을 설계합니다. 이건 단순히 오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앞으로 3040년을 더 활동하기 위한 사업 계획의 일부인 겁니다. 몸의 노화 속도를 늦추고 인지 능력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에 대한 관심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뇌 건강에 좋은 전문화된 훈련 프로그램에 등록하거나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근육 강화 재활센터를 꾸준히 다니기도 합니다. 이들에게 체력은 곧 노동력이고 집중력은 곧 지식 습득력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액티브 시니어 세대에게 은퇴 후 쉬는 삶이란 그저 경로당에서 시간을 보내는 삶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경험을 쌓고 노동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며 지혜를 나누는 삶이죠. 그러니 건강 수명, 즉 헬스 스팬을 늘리는 것이 단순한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사회에 기여하고 자아를 실현하는 필수적인 수단이 된 겁니다. 몸 관리에 대한 투자가 헬스장 등록이나 보약 한 채에서 이제는 데이터 분석 기반의 바이오 해킹 영역으로 넘어왔다는 사실. 이것이야말로 멈춤을 거부하는 시니어 세대의 가장 강력한 선언이자 100세 현역 시대를 가능하게 하는 숨겨진 비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앞선 이야기들에서 액티브 시니어 세대가 지식에 투자하고 경험 사업가로 활동하며 심지어 첨단 바이오 해킹으로 건강까지 철저하게 관리하는 모습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적극적인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것이나 용돈 몇 푼을 더 벌기 위함만은 아닙니다. 핵심은 바로 자아 실현과 지속 가능한 소득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데 있습니다. 과거의 경로당 문화, 즉 은퇴 후 소비와 여가에만 집중하며 사회적 역할이 소멸하는 수동적인 삶의 모델은 이 새로운 세대에겐 맞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50년, 60년간 쌓아온 경력과 지혜를 단순한 추억이나 과거사로 치부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현역에서 통용될 수 있는 자산이자 상품으로 보고 있죠. 실제로 액티브 시니어 세대가 소득을 창출하는 방식을 보면 단순 아르바이트나 수동적인 일자리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이들은 경험 사업가로서 특정 분야의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거나 자신이 수십 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디지털 콘텐츠나 온라인 클래스로 제작해 판매합니다. 예를 들어 30년 경력의 건설 현장 관리자가 퇴직 후 소규모 건설사를 대상으로 현장 효율화 컨설팅을 제공해서 월 수백만 원의 수입을 올리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활동이 단순한 경제 활동을 넘어선다는 점입니다. 소득 창출을 통해 그들은 쓸모있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확립합니다. 은퇴 후 겪기 쉬운 정체성 혼란, 즉 나는 이제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나는 여전히 사회의 가치를 제공하는 전문가다라는 명확한 답을 내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제약습과 노동을 통한 자기 효능감은 노년의 삶의 질을 폭발적으로 향상시키는 핵심 동력입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를 봐도 경제활동을 지속하는 시니어들의 우울감이나 고독감 지수가 비경제활동 시니어들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납니다.
결국 경로당이 텅 비어 사라진 자리는 소극적 휴식 공간이 아닙니다. 그 자리는 이제 적극적인 자기 개발과 경제 활동을 위한 플랫폼으로 완전히 대체되었습니다. 시니어 세대는 더 이상 복지의 대상이거나 부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가치를 창출하고 경제를 움직이는 능동적인 소비와 생산의 주체로 우뚝 서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노년의 새로운 미래, 바로 100세 현역 시대의 가장 중요한 핵심 변화입니다. 이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미래의 라이프 사이클을 설계하는데 가장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